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외교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일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그림자가 동해 바다에 어른거린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 전 지구는 크게 두 개로 지금 분화가 됐습니다. 신냉전으로 해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룹, 또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분화가 더욱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해 바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동해 바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단순히 독도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 다른 어떤 특별한 건 없었죠. 일본은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바다 면적이 10배가 많고 중국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독도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현명한 판단에서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느 한 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은 원래부터 해양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섬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섬 둘레로 200캐리를 선언합니다. 200캐리 선언하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거의 3배, 4배 이 정도의 해양 넓이를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고 있는 셈이죠. 하여튼 이런 동해 바다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도 문제밖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를 두고 늘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마찰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도 문제를 조금 더 한일 간의 문제를 복잡화시키려고 중국과 러시아가 수년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 사이도 우리 카디즈,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식별구역이죠. 이 카디즈를 침범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동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뿐만 아니고 선박으로도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서서히 지금 동해바다가 갈등의 어떤 바다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 비행훈련을 총 5차례 걸치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도 몇 차례 했죠. 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의 폭격기, 러시아의 폭격기, 그 다음에 이 폭격기들이 자기네들이 똑같은 시간에 공동훈련을 지금 이렇게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 한국은 서해 문제에서 중국이 10년 전부터 동경 124도를 중국군 작전 경계선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포를 하고 계속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할 경우에 서해 바다의 70%, 더군다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의 90%가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걸 주장하면서 자기네들 해상 경계선으로 굳히려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서해 중국 어선을 우리가 침범을 하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걸리는 게 바로 중국의 이런 서해에 대한 무리한 야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에서 우리가 바다 지키는데도 우리가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카디지고 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CAD지 카디지인데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도에는 한국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가 빨리 설치하기를 정말 잘한 거죠. 하여튼 중국은 이렇게 서해에도 야욕을 가지고 있고 동해에도 중러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바로 북극해에 대한 핵심 루트가 바로 울릉도 독도 사이를 지금 통과한다는 거죠. 지구가 계속 지금 온난화되고 있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 온난화가 되면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남방 항로를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온난화가 되면은
북극에 얼음이 녹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현재 북극 항로를 사용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면은 지금은 15,000km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에즈 운호를 통과하면 22,000km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배에 더 있어야 됩니다. 기름값뿐만 아니고 시간이 북극해를 통과하면 엄청나게 세이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극해를 지금 통과하는 국가가 주로 혜택을 보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서구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자기네들 그룹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극해 항로가 되면 이 북극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어느 국가가 되냐?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북극해 항로 문제가 앞으로 동해가 갈등의 바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앞으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최근 9월 달이죠.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를 했죠. 방러를 해가지고 푸틴과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하고 아무르주 우주 기지를 방문하고 등등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고 또 푸틴을 초청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까지의 관계를 지금 초월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대 관계가 깊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방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어떤 절박감이 있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동안 강대국으로서 군사 강대국이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그렇게 질질 끄는 그런 게 바로 뭐냐? 군사물자 부족이 심각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절박함이 바로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북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할 때도 러시아는 북한을 비난을 했죠. 그리고 조소 5호 조약 그 이전에는 조소 5호 조약이 유효했지만 조소 5호 조약 이후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싸늘해졌다. 그런데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김정일의 방러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몸값을 상승시켜서 북한이 앞으로 핵 잠수함 그리고 또 정찰 위성 이런 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과거와 같이 등거리 외교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더더욱 높일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의 러시아의 입김을 최대한 살려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탈피할 그런 꼼수도 지금 부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을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간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고 또 이런 한미일과 중러 북의 이런 대립 구조가 본격화되고 그 본격화되는 그 바로 무대가 동해바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 중국이 나진 선봉 지역에 30년 장기 조차를 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했죠. 중국 배가. 또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 같이 유대 관계를 강화해서 북해 항로 루트에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하죠. 이 동해바다가 갈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해바다가 더 이상 갈등의 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그런 과거의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는 그냥 수면 하에 봉합하고 왜? 우리는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실효 지배를 하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중러 북의 어떤 그 갈등 제기에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세계 정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유럽에서 우리가 지구의 건너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림자가 동해바다에 얼씬거린다. 이걸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의 마지막 주제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